왜 사람들이 저 안에 들어가 있나요? 네, 코로나19로 한강공원 곳곳에 출입이 제한된 가운데 통제구역에서 취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 시민이 남긴 말입니다. 서울시는 천만 서울시민 멈춤 주간의 일환으로 어제 오후 2시부터 뚝섬과 여의도, 반포 한강공원 내 일부 밀집구역을 통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퇴근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통제선을 들어올려서 제한구역으로 진입하는가 하면 3, 4, 5 모여서 음료를 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마 통제선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인근 계단에서 밤나들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한편 통제구역이 아닌 마포 부근의 한강공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늘었다고 하죠. 네, 한 언론사의 말을 빌리면 한강 통제를 비웃는 인파가 서울 곳곳에 모인 겁니다. 오늘로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56명이 늘었고요. 추석 기차표 예매율은 예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됐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어린이들은 마스크가 없으면 극도의 불안함을 느낄 만큼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라고 또 일반 시민들이라고 지금 답답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불편함을 감수했기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담은 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 화나는 말, 따뜻한 말, 어이없는 말, 세상의 모든 말들이 모이는 여기는 김민정의 오늘 오후 KNN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오케이. 또 밤이 찾아와 내 슬픈 눈을 가리고 사랑 찾아 떠나라고 내 등을 밀어 태양이 나를 보고 웃네 내 사랑 내 젊음은 어디로 갔냐고 저 하늘 저 새들도 나를 보고 비웃네 수많은 연인들은 더운 채워줄 그녀 어디쯤 숨어있나요 제발 손들어봐요
네, 9월 9일 수요일 오늘 오후 KNN입니다. 이문세의 솔로 예찬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 또 한 주의 중간에 왔네요.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OK 방송 함께 하고 계실까요? 앞서 방송 시작하면서 그 서울 한강공원 내 일부 밀집구역을 통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제선을 넘어서 밤 나들이를 즐기는 시민들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물론 이분들의 마음도 좀 이해가 되긴 하죠. 요즘에 얼마 전 코로나 블루 뭐 이런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뭐 친구들과 지인들과 함께 밤바람 쐬면서 술 한잔 가볍게 하고 싶고 또 뭐 담소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분들의 얘기 들으면서 뭐 무조건 비난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당분간만이라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왕이면 이럴 때 그냥 혼자만 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물론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위로받고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좀 답답한 마음이 풀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답답함을 풀고 있는 동안 코로나는 암암리에 또 더 크게 확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더 길게 보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분들을 우리가 뭐 너무 이기적이다 이렇게 비난만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4963번님 오늘도 OK 출첵합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OK 방송 함께 하시는지 샵 1057번으로 출첵도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들의 오후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또다시 20일까지 연장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라는 안내 문자를 계속해서 받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활동을 좀 자제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만의 시간 좀 스트레스도 풀고 뭔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 흔히들 뭐 방콕, 집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집에 계시면서 드라마라든지 영화 몰아보기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OK 리서치는 여러분들만의 인생작 어떤 작품 생각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뭐 재밌게 본 드라마라든지 영화 있으시면 추천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그거 보면서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마음을 좀 달래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OK 리서치 주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굉장히 재밌게 봤던 혹은 감명 깊게 봤던 아니면 오래오래 여운이 남는 드라마라든지 영화가 있으면 어떤 작품이 있는지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때 삽입됐던 OST 기억나는 노래들 있으시면 함께 올려주시면요. 제가 또 여러분들께 노래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57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20년 직화 로스팅의 전통 휴고커피에서 원두와 더치커피, 오븐에 구워 더욱 맛있는 옥구닭에서 치킨 상품권, 몸엔 착, 입엔 찹찹 현풍 닭칼국수에서 식사권, 신나는 날 신나는 치킨, 치킨 신드롬에서 치킨 상품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는,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잊지 못할 작품, 드라마라든지 영화 어떤 작품들이 있으실까요? 오늘 OK 리서치 주제 정하면서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작품들이 머릿속에 좀 기억에 남나? 이렇게 봤더니 영화보다 저는 드라마가 좀 기억에 남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 응답하라 시리즈 있죠. 예, 저 진짜 열심히 봤었거든요. 거기에 삽입됐던 노래들 들을 때마다 맞아 그때 이 노래 유행했었는데 라고 공감을 했었고, 주인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랑 좀 비슷한 또래를 묘사하고 있어서 진짜 우리 때 저런 거 있었는데 그 패션이라든지
등장하는 인물들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소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었죠. 네, 너무 리얼해서. 그리고 뭐 제가 좋아했던 가수라든지 아니면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포스터 막 주인공 집 방에 벽에 막 붙어 있고 막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어릴 때 그 학창 시절 추억이 새록새록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응답하라 시리즈 굉장히 재밌게 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뭐 그 다시 보기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보통 한 번 보고 나면 본방을 보고 나면요. 한 번 보고 나면 재방 이렇게 잘 보지 않는 편이거든요. 근데 도깨비는 2번 이상 봤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봐도 재밌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도깨비의 이야기도 참 좋았지만 저승사자와 써니의 러브스토리가 훨씬 더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드라마도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를 보시면서 감동받고 오래오래 여운이 남아있을까요?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작에 대해서 함께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OST들 있으면 또 노래도 중간중간 들려드릴게요. 보니까 일단 영화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애니메이션 작품도 굉장히 많이 사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영화들 어떤 영화들이 있었는지 제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드라마나 영화 샵 1057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드라마 도깨비의 OST 중에서 엘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보내드릴게요.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들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또 드라마 장면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OK 리서치 여러분들만의 인생작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샵 1057번으로 여러분들이 보셨던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 혹은 요즘 들어서 좀 재밌게 보고 있는 TV 프로그램이 있다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도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영화나 드라마, TV 프로그램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만의 인생작에 대해서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한 포털 사이트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아하는 영화를 보니까요. 그 한석규, 심은하 씨 주연의 8월의 크리스마스가 꼽혔고요. 또 라이온킹, 미녀와 야수, 그리고 오드리 헵번 주연의 아주 오래된 명작이죠. 티파니에서 아침을, 또 중경상님, 보디가드, 사운드 오브 뮤직, 수상한 그녀, 겨울왕국, 이런 작품들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작품들 중에서 혹시 마음에 남아있는 작품이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만의 인생작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754번님, 진행자님, 저는 부셔버릴 거야. 네, 강한 드라마 청춘의 덫이 생각나네요. 이것도 심은하 씨 나왔던 작품이죠. 그때 드라마 보고 어쩌면 남자를 못 믿게 돼서 지금까지 결혼 안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셨는데 아유, 그러셨어요? 네, 아니에요. 아직 진짜 인연을 못 만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곧 좋은 인연 만나실 겁니다. 근데 청춘의 덫 생각나네요. 네, 그때 그 심은하 씨 딸 역할을 했던 아주 어렸던 친구가 보니까 이미 성인이 돼서 성인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봤었고요. 심은하 씨의 복귀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팬들이 많다라는 소식 한 번씩 요즘에는 정치권 뉴스에서 심은하 씨 얘기를 듣게 되잖아요. 연예계에 복귀할 생각이 없다라고 끊임없이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심은하 씨가 다시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308번님은요. 영화 덕구 강추합니다. 눈물이 없는 저로서 한없이 울게 만든 영화였는데요. 이순재 선생님의 연기와 손주, 이 덕구의 연기, 정말 최고의 인생 영화였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영화 여러분들 어떤 장르 좋아하세요? 보면 영화 보면서 우는 거 나는 싫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막 웃는 코믹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이렇게 감동적인 작품들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7842번님, 저의 인생 영화는 맨 오브 오너인데요. 어릴 때 우연히 삼촌방에서 비디오 테이프 있어서 이걸로 봤는데 그 영화가 저의 인생 드라마였네요. 가난한 수작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받으면서도 포기하거나 굴하지 않고 해군 잠수부라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의 삶을 보면서 그가 스스로 군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서 임무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명예롭게 생각해왔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 명대사, 얻어맞고 넘어지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만 일어서지 않는 것이 죄일 뿐이다. 네. 이런 데서 저는 이 작품을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쫙 설명을 해주시니까 한번 보고 싶네요. 예, 시간 내서 저도 이 영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4827번님, 민정님 안녕하세요. 날씨가 청명하고 상쾌합니다. 저는 78년 닥터 집하고 이 눈이 펑펑 내리던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하셨어요. 그 오래된 작품들 중에서 꾸준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부라든지 닥터집하고 이런 것들은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랑하는 영화 하면 항상 꼽히는 작품들이 아닌가 싶어요. 4963번님,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에일리언 2 이 영화를 DVD로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주인공인 시고니 위버라는 배우의 여전사 캐릭터. 이 이미지 너무나도 인상이 깊었고요. 화끈한 SF 액션 영화라서 정말로 재밌게 봤습니다 하시는데 그렇죠. 네, SF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에일리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외에 또 여러분들 어떤 드라마, 어떤 영화들을 인생작으로 꼽으시는지 계속해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속 한번 받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도 이거 한번 봐야지라고 하시면 시간 내셔가지고 영화도 한번
찾아보시고 드라마 다시 보기 요즘에 대부분 다 되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3927번님, 똑띠 반갑습니다. 오늘 오후는 살짝 더운 하루네요. 네, 낮에는 아직 여름 기운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요즘같이 일교차 큰 하루 감기 조심하셔야겠어요 하시면서 저의 인생 드라마는요, 윤은혜와 공유가 나왔던 커피 프린스 1호점이요. 지금도 한 번씩 보는데, 네, 최한성으로 나왔던 이성균의 노래 바다 여행 신청해 봅니다 하셨는데 이 노래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올려주시는 것들, 저도 다 생각이 나네요. 커피 프린스 1호점. 네, 요 작품. 생각나고요. 여러분들이 주셨던 에일리언 2도 역시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만의 인생작으로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우리 OK 가족 여러분들께 요 드라마 참 재밌습니다. 요 영화 참 괜찮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시면서 추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오늘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그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올 상반기 시청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요즘 트로트가 대세잖아요. 네. 트로트 스타들이 나와서 신청곡 불러주는 사랑의 콜센터가 1위를 차지했다더라고요. 저도 가끔 요 프로그램 봤었는데 일단은 그 시청자들과 팬들과 좀 호흡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더 사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싹쓸이 열풍에 힘입었던 놀면 뭐하니가 그 뒤를 이었고요. 요즘에 저는 가끔 챙겨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네. 주말 드라마를 참 보게 되더라고요. 한번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드라마 보셨나요? 네. 막장이 없는 가족 드라마라고 해서 저도 한 번씩 보는데 이 드라마가 3위를 차지를 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요즘에는 어떤 프로그램들 많이 보시는지, 네, 그래도 OK 자주 들으시는 프로그램으로 꼽아주시겠죠? 자, 그 외에도 많은 분들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문자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응답하라 시리즈 재밌게 봤다고 했더니 6212번님께서 맞아요. 저도 응답하라 열심히 봤었습니다 하시면서 그 속에서 나왔던 청춘 노래가 다시 듣고 싶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이 노래 아마 응답하라 1998 네, 그 시리즈의 OST로 들어왔던 노래입니다. 김필의 청춘 1부 끝곡으로 남겨드리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연가가 구슬퍼 가구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는 님은 용서하겠지만 날 버리고 가는 세월이요 정들 곳 없어라 허전한 마음은 정답던 옛 동산 찾는가
귓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그 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 새술 퍼지며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친 하루의 시간 행복을 드려요. 유익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달콤한 음악 신나는 시간 함께해요. 오늘 오후 KNM입니다. 오케이?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는 할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그 어디에서도 나의 사람인 걸 잊을 수 없도록 늘 함께 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랑이란 걸 아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 이제야 너 태어나 그 이유는 할 것만 같아요.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로 넘어왔습니다. 김동률의 감사 들으셨는데요. 이 노래는 8754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장문의 문자를 주셨어요. 코로나 이후로 오늘 처음으로 선후배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러 가셨는데 글쎄 식당에 한 명도 없더군요. 이러니 2차 재난지원금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함께 갔지만 각자 떨어져서 먹었는데 조금은 괜찮더라고요. 그동안 혼자 벽 보고 밥 먹었을 후배들 보면서 저는 아예 점심을 굶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늘 어지럽고 일의 능률이 상당히 떨어져서 힘들었었습니다. 오늘은 좀 제대로 든든히 먹었으니까 퇴근까지 일도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오케이 덕분이고 좋아하는 진행자님 덕분 아니겠습니까? 진짜 엄지척 오늘은 늘 힐링되게 멋진 방송을 선물해 주시는 진행자님과 담당 PD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김동률의 감사 노래를 선물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을 해 주셨거든요. 저도 덕분에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요즘에 그러고 보면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함께 점심 먹는 것도 좀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도시락 싸서 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시던데 8754번님은 바빠서 늘 아침에 우유 한 잔으로 그냥 때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끼니를 잘 챙겨 먹어야지 건강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오후 KNN입니다. 2부로 넘어왔고요. 오늘 앵커들의 수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작들, 네, 드라마나 영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작품들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계속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세요. 네, 4963번님께서 지옥의 묵시록도 생각난다고. 근데 이 전쟁 영화 재밌게 봤는데 러닝타임이 200분이라서 이게 좀 단점이라고. 200분이면 좀 길긴 하다 그죠. 네. 하지만 또 뭐 영화가 재밌다 보면 그 시간에 푹 빠져서 보게 되죠. 네. 그리고 앞서 그 요즘에 즐겨보는 프로그램 3위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라는 드라마가 올랐다 말씀을 드렸더니 3308번님께서 아내분이랑 드라마 재밌게 잘 보고 계신다고. 근데 아쉽게도 이번 주 주말이 마지막 회더라고요 하셨는데 그래요? 네. 저도 열심히 챙겨봤는데 이번 주 끝나는지 몰랐네요. 이번 주에 꼭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작 계속 문자로 주시고요. 우리 강영훈 PD는 영화 범죄와의 전쟁을 인생작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장유진 작가는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네, 이 애니메이션 영화 어릴 때 비디오샵에서 10번을 빌려봤대요. 그랬더니 주인 아저씨가 왜 같은 것만 계속 보냐고 그랬다고 하는데 김경림 작가는 봄날은 간다. 유지태 씨랑 이영애 씨 주연의 영화죠. 네, 명대사가 하나 나오잖아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네, 유지태 씨의 그 담담했던 대사가 기억이 납니다. 이런 작품들이 기억이 난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만나볼 김다롬 아나운서는 과연 어떤 작품을 인생작으로 꼽고 있을지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앵커들의 수다 이어갈게요. 한 사람만을 위한 노래를 선물하는 청춘 밴드. 인순이, 알리, 박구윤, 김용진, 신유, 나태주, 요요미 등 최고의 보컬들이 아주 특별한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 중인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연을 KNN 메일 영원@knn.co.kr youngone 영원@knn.co.kr로 9월 9일까지 보내주세요. 청춘 밴드 멤버들이 직접 찾아가 사연 주인공을 위한 이 세상 단 하나뿐인 공연을 선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KNN SNS를 참고해주세요.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청춘 밴드는 기장군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앵커들의 수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앵수다의 앵수 아나운서 김다롬입니다. 네. 다롬 씨는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작품 있어요? 저는 사실 드라마나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하나를 꼽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라라랜드를 제가 네. 영화관에서 5번을 봤거든요. 영화관에서만 네네. 5번? 빨리 내릴까봐 무서워서 진짜 열심히 네. 봤더니 5번 정도 보고 내리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저는 그 결말이 좀 현실적인 결말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네. 말하면 또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지만은 네네. 정말 그 현실적인 결말이 좀 너무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볼 때마다 눈물 좀 흘리는 것 같아요. 네, 마무리까지 완벽했다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네네. 뮤지컬 영화를 평소에도 좀 좋아해요?
네, 영화를 좀 많이 좋아해서 음. 요즘 최근에 본 영화들이 다 약간 90년대 아니면 00년대 영화들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봄날은 간다, 음. 8월은 크리스마스, 네네. 그리고 10월에 음. 여기까지 봤는데 그때만 느낄 수 있던 그런 어떤 처연함 플러스 좀 깔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서정적인 네. 그 영화에 지금 빠져가지고 안 그래도 음. 진짜 재밌게 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네, 그 작품 세 개가 다 결을 같이 갖고 가네요. 그렇죠. 네. 약간의 멜로와 음. 좀 로맨스. 네, 그렇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작품들 한번 챙겨 보시면서 이 코로나 상황을 좀 이겨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뉴스들 있었는지 첫 번째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네, 인도 구급차 운전기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도중 강간을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인도가 아주 떠들썩하다고 합니다. 네. 8일 인도타임스에 따르면 인도의 한 20살 여성은 지난 주말 구급차를 타고 코로나19 특별병원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운전기사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성은 이곳에서 운전자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병원에 도착해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운전기사가 조사 결과 과거 살인미수와 폭력 등의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도 구급차 운전기사로 1년가량 일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보건부는 구급차 운행 때 간호사를 동행토록 하고 있었는데 왜 이번 사건에는 그러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해명을 했다고 하네요. 네. 이거 인도 전역이 지금 충격이겠는데요? 그렇죠. 이 기사를 읽는데 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사실 진짜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네, 어떻게 이송하는 코로나 환자를 성폭행할 수 있는지 진짜 간호사나 다른 의료진이 분명히 동승을 했었어야 됐었을 텐데요. 네네. 어떻게 그렇게 이송할 수 있었는지도 좀 황당했습니다. 네, 이번을 계기로 아마 환자 이송 체계도 좀 구축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렇죠. 가해자는 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네. 좀 충격적이네요. 네. 네. 자,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수도권의 한 대학 의대 교수가요,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 강력사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디지털 교도소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가 돼서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한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까지 있었죠. 그랬었죠. 네, 그랬던 터라 해당 사이트에 대한 논란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성착취 동영상 구매를 시도했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최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지금 한 달여 만에 밝혀진 건데요. 네.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검거 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네. 이게 좀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몇 개월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좀 N번방 사태 때문에 전 국민이 분노에 휩싸였었죠. 그랬었죠. 네. 화가 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런 응징에는 좀 사법기관에 오롯이 좀 맡겼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사법기관을 그만큼 또 불신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앞서 그 대학생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디지털 교도소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당사자에게 본인들이 다 확인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어쨌든 뭐 이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뭐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뭐 좀 견디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죠.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미 또 명예적인 부분에 심각한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과도한 신상 공개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제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 퀴즈 알아볼까요? 네, 이것 국가 예방 접종이요. 8일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민 모두가 예방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무료 접종 대상자가 아닌 성인들 사이에서도 이것 예방 접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이 같은 후속 지침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달리 이것은 확실한 치료제와 또 신속 진단 키트가 있는 만큼 불안감에 무조건적으로 예방 접종을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부는 증상이 비슷한 코로나19와 이것의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어제부터 국가 예방접종을 실시했었죠. 기존 대상자였던 아동과 임산부 노인 외에 만 13세에서 18세, 만 62세에서 64살까지도 무료 접종 대상자에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기도에 침입을 해서 감염증을 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입니다. 겨울철에 자주 나타내는 불청객이기도 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독감, 2번 비염.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네. 요거 예방접종 하러 저는 아이들 데리고 병원을 가는데 네네. 뭐 맞아도 걸리더라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시긴 네. 해요.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좀 약하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이제 아이들 데리고 둘 다 무료 접종 대상이기 때문에 네. 네, 병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샵 1057번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대름 아나운서 네네. 영화관에 5번이나 똑같은 작품을 혼자서는 아니겠죠. 누구랑 갔는지 육가 원칙에 의거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3308번님이 문자 주셨는데. 네, 저는 네. 5번 중에 한 번은 저희 언니랑, 한 번은 친구랑 가고, 나머지는 진짜 혼자 가서 봤습니다. 네, 혼영을 즐기시는군요. 네네. 저랑 안 가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3308번님 대답이 되셨나요? 자, 퀴즈 정답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샵 1057번 열어두고요. 앞서 3927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이성균의 바다여행 듣겠습니다. 아주 먼 어느 날 이 햇살은 아름다운 너에게로 떠났던 내 여행을 기억해줘 아주 먼 바닷가 저 하늘가 어딘가에 너와 나의 소중한 추억들을 간직해줘 눈부시게 푸르른 너는 내게 바다인 걸 손 내밀면 하얗게 부서지던 너의 꿈들 여행을 떠나려 해 아주 깊은 바다 여행 부드러운 빗물결 몸을 싣고 너에게로 눈부시게 푸르른 너는 내게 바다인 걸 손 내밀면 하얗게 부서지던 너의 미소 너도 알아 내가 널 아주 많이 사랑하는 포근하게 감싸줘 나에게 네, 3927번님의 신청곡 이성균의 바다여행 들었습니다. 노래가 좀 짧았는데 짧은 노래 나가는 사이에 많은 분들께서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정답부터 발표할까요? 네, 정답은 1번 독감이었습니다. 네, 4784번님 벌써 독감의 계절이라니 제가 바로 주사 맞고도 독감 걸렸던 사람입니다. 검사할 때 너무 아파요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독감 걸려본 적이 있거든요. 네. 검사할 때 아프죠. 그렇죠. 코 깊숙이. 네,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3170번님. 올해는 독감 예방접종 받아야겠습니다. 내일이 음력으로 7순인데, 예방접종이나 해야겠네요. 하셨어요. 그렇죠. 내일이 음력으로 7순 맞으시는군요. 예, 내일 다시 한번 문자 주시면 제가 또 제 날짜에 다시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5810번님이 저는 올해 이 독감 예방 접종 맞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셨는데 요거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코로나19라 증상이 좀 비슷해서 많은 분들이 웬만하면 좀 맞자 이런 분위기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챙겨서 맞아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주사 맞으시라고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네요. 자, 이제 다음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산시가 최근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법기관 등과 함께 공조해서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합니다. 시는 지난 4일 미등록 불법 사업자 다단계 사업 설명회 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설명회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부산경찰청 과 금융감독원, 부산울산 지원 등 관련 기관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최근 오피스텔 중심 소모임에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특히 이 같은 모임이 미등록 불법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번 명령을 위반해서 모임을 연 사실이 발각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포괄적인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아직까지도 오피스텔 감염이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있죠. 네. 사그러들만도 한데 이렇게 정말 꾸준히 조금씩 나오는 거 보면 이러한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지금 뭐 확진자 수가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네네. 또 추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퀴즈도 알아볼까요? 네, 이것으로부터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은 AI 기술로 고객의 금융거래 데이터 중 이것 의심 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해서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복잡하게 진화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시스템 재구축에 착수했고요. 또 시범 운영을 거쳐서 시스템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화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 사기 수법을 말하죠. 갈수록 진화가되어서 젊은 층들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주세요. 네, 1번 킥복싱, 2번 보이스피싱. 네, 정답 아시는 분들 역시 샵 1057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문자 주실 동안 나머지 뉴스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국의 업무 복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측이 카토사 휴가는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다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지만 군 당국은 우리 군 규정을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을 이용한 출국이 이달 말부터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중국 칭다오 노선부터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입주민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정부가 수도권 코로나19 감소세가 유지가 되면 2.5단계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산세가 조금은 잡히고 있는 만큼 마스크도 꼭 잘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김다롬 아나운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425번님께서 예쁜 똑띠님 그리고 소맥을 부산에서 제일 좋아하는 요정님 두 분 목소리가 참 기분 좋게 합니다. 오늘도 많이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작 문자로 좀 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는 영웅 본색입니다. 트렌치코트에 성냥개비 이거 다 따라했었는데 하시면서 그렇죠. 네, 문 남성들이 한 번씩은 다 따라해봤던 그 장면 저도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영웅 본색의 OST 중에서 당연정 신청을 해주셨는데 요 노래 남겨드리고요. 저는 3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輕笑聲在為我送溫暖，你為我注入快樂強電。輕說聲，漫長路快要走過，終於走到明媚晴天。星星歡呼躍起，像紅日發放金箭。
我伴你往日笑重輕輕叫聲，共抬望眼看高空，終於青天優美為你擁着你，當初溫馨再湧現，心裏邊童年似戲夢未污染。今日我與你又試肩並肩，當年情此刻是添上新鮮。 지금 이 시간 당신의 오후는 지친 하루의 일상에 무엇이 필요한가요? 유쾌한 정보 오늘의 뉴스 퀴즈와 함께하는 시간 낭만도 추억도 기억나게 하는 음악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3부로 넘어왔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보이스피싱 이런 거 경험 있으신가요? 실제로 갈수록 이 방법들이 진화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어르신들이 여기에 좀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라고 하다가 일순간에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두 번째 퀴즈 정답이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4963번님께서 날이 갈수록 그 수법이 진화돼서 이름만 들어도 정말로 지긋지긋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요. 진짜 지긋지긋하죠. 한 번쯤은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내가 혹하느냐 아니면 그 순간 정신을 반짝 차리고 네,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느냐, 이 차이가 정말 찰나인 것 같아요. 3170번님께서 아마 직접 받으신 문자인 것 같아요. 그 문자를 그대로 다시 한번 올려주셨는데 뭐 홈쇼핑에서 50만 9천 원인가요? 네, 결제가 완료됐다고 본인이면 결제 완료를 누르고 아니면 즉시 소비자보호센터로 신고를 하라 뭐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혹시 이게 스미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어요. 요즘에 보면 그 문자 왜 피싱 이렇게 합성해가지고 스미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뭔가를 악성 코드를 설치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요거를 뭐 클릭을 하거나 이러면 개인 정보가 넘어가는 이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소액 결제 이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죠. 일단 뭐 직접 주문하시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아예 그냥 무시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답답하면 그쪽에서 다시 연락 오겠죠. 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206번님 다들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그리고 코로나도 또 조심합시다 라고 하셨고요. 3199번님 정답 주시면서 당첨 화이팅 이렇게 당첨을 또 기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708번님 우리 사돈이 7천만 원 당했어요 하셨는데 7천만 원이요? 예, 오 진짜 피해 규모가 크다 그죠? 물론 요즘에 워낙에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나는 이런 데 넘어가지 않을 거 하지만 정작 그 순간이 되면 진짜 뭔가 홀린 듯 이렇게 혹하게 됐나 보더라고요. 아이고, 네, 너무 큰 피해를 입으셨네요. 주변에 이렇게 보이스피싱 피해 입으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이스피싱 방법이 진화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대응하는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모니터링 시스템이 개발이 됐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정답 주신 분들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발표하죠. 독감 정답 주신 1894번님 그리고 보이스피싱 맞히신 4206번님께 선물 드리겠습니다. 존중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대방을 나이, 성별, 인종 구분 없이 배려하고 이해하는 거 아닐까요?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거. 내 기준에 안 맞아도 이해하는 거? 친구한테 나쁜 말 안 하는 거예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최근에 존중받았다고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자식들이 제 말에 귀 기울여줄 때 고맙죠 뭐.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저한테 존댓말을 사용하실 때 카드를 두 손으로 주시는 분. 남편이 탕수육 비호파인데요. 찍마파 인정해줄게요. 사소한 행동과 말들이 모여 존중받는 사회를 만듭니다. 이 존중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오키의 일기. 안녕하세요. 저는 김오키예요. 저에겐 외모만 보면 오빠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띠동갑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녀석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정말 자식 같은 동생인데요. 그런데 너무 오냐 커서 그럴까요? 가끔가다 아주 상식 밖의 행동을 합니다. 제 기준에서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행동들인데 글쎄 제가 너무 요즘 애들을 모르는 걸까요? 글쎄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야야야 김옥동 너 일로 와봐. 왜? 아니 너 핸드폰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아니 소액 결제를 뭘 이렇게 많이 했어? 아니 너 뭐 샀어? 그거 뭐 아 그거? 언택트 시대에 뭐 합소 좀 해지 합소. 합리적인 소비. 아유, 참. 그래서 사람들도 잘 못 만나고 그래가지고 막 스마트폰으로 사람들하고 연락 좀 하고 지내는데 보니까 요새 뭐 톡으로 다들 길게 말 안 하대. 다들 돈 주고 함축적인 의미로 딱 주려고 우리 모티콘이들 좀 사가지고 얘기 좀 뭘 산다고? 모티콘이 이씨인데 이 모티콘이 아니 그래서 뭐야 그럼 너도 그걸 샀다고? 그걸 이렇게나 많이? 이 금액만큼이나? 너들 다 이모티콘으로 얘기하는 게 재밌어 보인다 애가. 그거 하나 둘 따라서 샀더니 그거 좀 많아졌네. 아니 김옥동 왜? 네가 무슨 애야? 아니 그런 걸 뭘 돈 주고 사. 아니 그리고 잠깐만 이건 또 뭐야? 뭐? 스트리밍 이용권? 여기 또 살아가는데 음악을 빼놓을 수 없잖아. 그래서 음악 좀 편하게 들어볼까 하고 찾아보니까 이게 만 원만 내면 인터넷으로 무한으로 아주 뭐 무한으로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어이구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걸 또 사셨어요? 솔직히 이건 사야지. 어이구. 이거 다 가수들이 피땀 눈물 흘려가지고 만든 노래인데 그래서 오늘 BTS가 2주 연속 1위 하고 가고 우리 또 검은 분홍 그룹 블랙핑크가 이렇게 내가 음악을 들어주면서 빌보드 또 13위 또 위치하고. 아니 근데 김옥동 나 솔직히 말해서 너 집에서 음악 듣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니 그리고 뭐 요즘에 1분 미리 듣기 뭐 이런 거 되더니 1분 들으면 되잖아. 아니면 그래 오케이 라디오 들어 거기 좋은 노래 많이 나오더라. 아니 그러면 되지. 아니 쓸데없이 왜 돈을 쓰고 그래 너. 이게 뭐가 쓸데없는 거고. 봐라 톡 이모티콘 안 쓰면 이 감정 표현이 안 돼요. 그냥 히읗 유유 이거가 안 돼. 이모티콘 있어야 돼. 그러고 일단 3,000원 주고 사면 내 죽을 때까지 이모티콘 무한대로 쓸 수 있는데 뭐가 문제고. 옥동아 평소에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이 누나가 팁을 알려줄게. 잘 들어봐. 감정을 좀 재밌게 표현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에서 웃긴 사진을 다운받아. 그래서 그걸 보내 그냥. 그러면 되잖아 너. 응? 뭐고 그게? 아니 그리고 음악을 만약에 듣고 싶다. 음악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있나? 음악은 마음으로 들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다 음악이 있어. 어때? 좋지. 그치. 네가 들어봐도 누나 말이 맞는 거 같지? 누나 진짜 전생에 바다였나? 바다? 그렇지. 내가 좀 바다처럼 마음이 넓긴 하지. 네가 아니. 이제야 나를 좀 제대로 아는구나. 신한 염전보다 더 짜네. 와 서태도 이런 짠수이를 봤나. 와 진짜 짠순이? 그럼 짠수이지. 야 김옥동 일로 와. 너 일로 와. 물 마시고 가야지. 이놈의 시끼가 진짜 막. 김옥동 내가 네 때문에 머리가 아파 진짜. 누나 이거 봐봐. 이모티콘에 소리도 난다? 오 신기하지. 야 네가 무슨 애야. 아니 그리고 뭐 이거 상품으로 오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무슨 3,000원씩이나 쓰고. 진짜 이거는 나는 돈 아깝다고 생각해. 그리고 나 진짜 가끔 보면 그런 거 있잖아 뭐
친구 맺고 이러면 공짜로 주는 것도 있더만. 그냥 에이. 그런 거 기분 삼아 한 번씩 쓰면 되지. 그거는 아, 나- 기간 한정이 많다. 아니 너는 진짜 너무 돈을 헤프게 쓰는 경향이 있어. 아니 나는 진짜 그런 거 돈 주고 사는 사람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누나 대한민국 절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은 무조건 유료 이모티콘 사봤다 안 산 사람 웃기지 없다. 웃기지 마라. 아 진짜라니까. 내처럼 안 산 사람도 수두룩 빽빽하다. 물어볼까? 진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까? 물어봐라. 지금 우리나라 이모티콘 시장 규모가 3천여억 원이다. 뭐? 그래서 이모티콘 그리는 작가들도 돈 억수로 번다. 나도 그림 그려볼까? 이모티콘? 아휴 쓸데없는 소비하지 말고 좀 생산적인 대로 눈을 좀 돌려봐. 내가 지금 제발 좀. 생산적이지. 답답하네. 진짜 옛날 사람 확실하다. 진짜 확실합니다. 내가 옛날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런데 돈 쓰는 거 한 푼 한 푼 아끼면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요거 아껴가지고 나중에 진짜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거라고. 요거 2,000원, 3,000원 그냥 빠져나가는 거 아유 뭐 그쯤이야 라고 생각하다 보면 후루룩 돈이 빠져나간다니까 근데 진짜. 꼭 필요한 이모티콘이라서 사는 거다. 하나 3,000원인데 뭐 어떠노? 가고 진짜 우리 오케이 부모님한테 물어봐라. 여러분들은 이모티콘 돈 주고 산 적 없는지. 대부분 다 돈 주고 샀습니다. 오키 씨, 그러니까 제발 소리꾼으로 남지 마시고 이모티콘 받으세요. 왜 그렇게 잔소리가 심합니까? 물어보자. 얼마나 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유료 이모티콘 돈 주고 산 이모티콘 하나씩 다 갖고 계세요? 아니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 이걸 왜 돈 주고 사는지. 분명히 내 편 들어주는 분들 아니 많은데. 그리고 핸드폰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웃음 표시 이런 것들 있잖아. 얼굴 표정 이런 것들 보내면 되지 그래. 그냥. 자신 있나? 자신 있다. 내기하자 가뭐. 내기하자. 100원 내기하자. 아니 100원.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 요것도 다 깔고 있다고? 진짜? 나도. 정말? 봐라. 5124번 우리 오케이 부모님 가끔 필요합니다. 과하면 안 되시면 기분 업도 됩니다. 저는 3개 있습니다. 돈 주고 산 거. 봐라. 어머머머머머. 100원 내기하자. 진짜? 내가 이긴다 오늘은. 나 갑자기 자신 없어지는데. 여러분. 어떡하지? 다 가져 있으시지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진짜로? 제가 옛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돈 주고 이모티콘 하나씩 다 장만하신 거예요? 어떤지 여러분들 샵 1057번으로 어떤 것들 구매하셨는지 만약에 하셨다면 문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아니 나는 뭐 이모티콘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냥 울고 싶을 때 그냥 티티 이런 거 남기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안 돼. 유유라고 하는 거거든. 아 그거? 진짜? 그게 진짜 옛날 냄새나. 아닌데 트와이스 노래는 티티던데 티티. 나 이 노래 들을게.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baby baby 매일 상상만의 이름과 함께 스마일은 안내 baby 아직 그림 모르는 사이인데 아무거나 걸쳐도 아름다워 거울 속 팬들이 있어하는 패션 쇼 이 밤은 정말 꺾어 내가 먼저 터 타진 분인걸 매번 타진 분인걸 나나나나나나 노래가 나오다가 나도 몰래 눈물 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닌 것 같아 I love you so much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건데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끌려 왜 자꾸 끌려 baby I'm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I'm like TT just like TT Tell me that you be my baby 혹시 이런 나를 알까요 이대로 사라져버리면 안 돼요 이번엔 정말 꺾어 내가 먼저 터져 다질 뿐인가 매번 다질 뿐인가 이제는 다 껐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내 맘인데 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건데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꾸 끌려 왜 자꾸 끌려 baby I'm like TT just like TT 이런 내 맘 모르고 너무해 I'm like TT just like TT Tell me that you be my baby 네, 트와이스의 TT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전화에 이모티콘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신가요? 직접 돈 주고 구매한. 네. 요즘에 보면, 대부분, 네, 문자, 아니면 톡, 이런 것들로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길게 말하는 거 싫어서 거기에 딱 적합한, 이모티콘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번 2,000원, 3,000원 이렇게 주고 구매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키는 그런데요. 옥동이는 여기에 지금 소액 결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데 이것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제가 정말 오키가 정말 옛날 사람인 걸까요? 아니면 옥동이가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842번님께서 저는 그냥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쓰고요. 유료 이모티콘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 없어요. 라고 하시면서 하나 올려주셨는데 이걸 직접 만드신 거라고요? 와, 아니 움직이는 7842번님 본인 얼굴이실까요? 오케이를 외치고 있는 와, 이런 것들 직접 만드실 수 있다면 굳이 그렇죠. 유료 이모티콘 사실 필요가 없으시겠네요. 저 요거 탐나는데요. 요거 탐납니다. 진심으로 탐납니다. 오케이 외치고 있는 이걸 직접 만들어서 쓰셨다고 하니까 5214번님께서 아까 옥동이가 잠깐 읽어드렸지만 가끔은 필요합니다. 과하면 안 되겠지만 기분 업도 돼요. 저는 3개 있습니다. 돈 주고 산 거라고 하셨는데 그렇구나. 네. 5685번님 토탈 6개 구매를 했네요. 왠지 음식의 마무리로 참기름 역할을 하는 것 같다고. 비빔밥 이런 거에 참기름 한 방울 들어가지 않으면 완벽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여기에 이모티콘이 없으면 그런 느낌. 완벽하지 않은. 그렇구나. 참기름 역할을 한다고요? 4963번님, 저도 옛날에는 유료로 이모티콘, 음악 스트리밍 듣기 이용권 구매를 했었지만 지금은 웬만하면 잘 안 합니다 하셨는데 이게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때그때 구매를 하다 보면 나중에 되면 목돈이 되더라니까요. 제법 큰 돈이 된다니까요. 네. 그래서 굳이 이걸 돈 주고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350번님, 저는 선물 받은 거 하나 있어요. 돈 아까워요. 하셨고. 네, 오케이. 장유진 작가. 저는 10개나 있어요. 네. 자주 쓰더라고요. 5427번님, 이모티콘 저 10개 넘어요. 진짜요? 3137번님, 예쁘고 재밌다 싶을 때 하나 둘씩 샀더니 저도 꽤 많네요. 요즘에는 말보다 이모티콘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긴 말 적는 것보다 요거 딱 맞는, 상황에 딱 맞는 거 하나 보내는 게 훨씬 더 편하다 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 대부분 하나씩은 구매를 하셨고 10개 넘게 구매하신 분들도 많으시군요. 오키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옥동이를 좀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돈 주고
사기는 좀 돈이 아까우니까 네 옥동이에게 이번 기회에 선물해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네 옥동아 이모티콘 그래 너도 하고 누나한테도 선물해주고 그러면 내가 꼭 필요한 것들 잘 만들어서 한번 써볼게. 7842번님 네 나만의 이모티콘 만들기 기능이 있대요 휴대전화. 그렇구나. 예 요런 거는 몰랐네요. 여러분들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모티콘 시장이 워낙에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안 쓰는 사람이 없다 하다 보니까 이른바 대박을 쫓는 이모티콘 시장에 뛰어드는 분들이 많아서요. 실제로 보니까 웹툰 작가들 중에서도 웹툰보다 이게 더 낫다 해서 이쪽으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런 기사도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옥동이 얘기를 귀담아서 잘 들어서 옥동이한테 저도 이모티콘 하나 선물 받아서 앞으로는 요걸로 저의 감정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옥동이 한번 대세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자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혁신 동력 AI 클라우드 및 ICT 산업을 위한 2020 KICT 위크인 부산이 9월 17일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인공지능이 융합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주제로 AWC 2020 클라우드 컨퍼런스 22개국 ICT 해외 바이오 온라인 상담회와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되는 2020 KICT 위크인 부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 행사는 KNN과 함께합니다. 이변에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OK에서는 여러분들께 법률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얘기하기 전에 변호사님 혹시 이모티콘 유료로 사서 쓰세요? 처음에 한창 이제 막 그 카카오톡을 쓰고 그다음에 이모티콘이 막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할 때는 좋은 거 보면 사고 싶고 누가 선물로 주면 기분이 좋고 이랬었는데 유료 결제 안 한 지 상당히 된 것 같아요. 네네. 있는 거는 활용은 잘 하세요?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료로 결제를 안 하게 된 이유가 새로 사도 결국은 쓰는 것만 쓰더라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거 의미가 없구나. 네. 자, 변호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요. 뭐 하나의 특정 주제라기보다는 제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소소하게 질문을 받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뭐 아는 내용들이라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일반적으로 이런 걸 궁금해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몇 가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법이라는 게 공부하신 분들 아니고는 잘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많죠. 오늘 좀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 우선 좀 간단한 거 하나 정도만 어떤 얘기일지 들어볼까요? 그럼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민정 아나운서는 어떤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요? 네.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형사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 내가 만약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그래서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을 했다. 이 경우에 나는 재판에 꼭 가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변호사 선임했으니까 변호사가 대신 갈 거니까 그럼 나는 안 가도 될까요? 보통 드라마 보니까 항상 같이 가던데요? 항상 같이 가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가야 된다. 네. 일단 이 경우에 결론이라기보다 뭐 말씀드리면 민사와 형사가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전에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민사와 형사를 나눠서 이야기를 한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있을 때 당사자가 꼭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민사와 형사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뭐 힌트를 드리면요. 둘 중에 그러니까 민사와 형사 중에 하나는 변호사가 있어도 당사자가 꼭 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꼭 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것은 뭐 50%의 확률이니까 민사는 안 가도 될 것 같고요. 네. 형사는 반드시 가야 될 것 같아요. 오, 정말 네. 그럴까요? 아닌가요? 네. 네. 일단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할까요? 네, 한번 네네.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요. 저희 네. 4부 넘어가서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네네. 하죠. 네. 일단 민정 아나운서 답이 맞습니다.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네.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민사 사건에서의 변호사 역할을 소송 대리인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대리인은요, 본인을 위해서 일정한 그 대리권의 범위에서는 본인처럼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만 재판에 출석을 해도 당사자가 출석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변호사가 출석해서 소송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비록 내가 사건의 당사자라고 해도 네.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는 그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더 잘 처리를 하겠죠. 그렇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일단 민사는 반드시 함께 출석할 필요는 없다. 없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형사의 경우는 네.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일 텐데. 반드시 출석해야죠. 네. 요 얘기는 저희가 4부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7842번님께서 변호사분에게 변호 맡기려면요.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이런 것도 궁금하다니까 저희 일반 사람들은. 네. 네. 선불이에요? 후불이에요? 이게 네. 보통 변호사 비용이 네. 이게 딱 지급하는 정해져 게 있나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착수금과 성공보수. 네. 그래서 착수금은 일을 시작할 때, 네. 자 이제부터 내 일을 이렇게 맡깁니다. 진행해 주세요 할 때 이제 보통 선불로 주시는 거고요.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중간에 특별히 돈을 뭐 더 받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네. 없고 이제 성공보수는 말 그대로 결과가 좋았을 때 그 좋은 결과에 대한 뭐 일종의 사례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선불 개념인 거네요? 뭐 선불이자 후불인 거죠. 네. 네. 사실 저도 좀 궁금했었네요. 그러고 네네. 보니까 저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행이죠. 보면.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네네.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네. 그만큼 법을 또 잘 활용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혹시라도 아주 사소한 거지만 어디 가서 물어보기에도 너무 사소하다 싶은 것들 그중에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요. 그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제가 한 네. 사건을 한 횟수로 4년에 걸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근데 착수금을 일단 받고 나서 재판이 진행이 되면 중간에 뭐 더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아요. 재판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그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네. 대충 가늠은 해요. 이 사건은 조금 오래 걸릴 사건이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해야 될 게 많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네. 조금 처음에 금액을 정할 때 감안은 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길어져도 어쩔 수 없죠. 그렇구나. 네. 자, 오늘 새로운 것들을 좀 많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4부 넘어가서 저희가 일반인들이 좀 많이 궁금해할 만한 법률 정보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함께해 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4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오후 KNN입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4부로 넘어왔습니다. 이변을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평소에 좀 궁금했던 법률 정보들 다양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너무 쉬운 얘기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좀 어려울 법한 그런 얘기들, 잘 모르는 알쏭달쏭한 것들 궁금증 좀 풀어드릴 텐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1057번으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일단 요 질문 하나 드리고 얘기 이어가 볼게요. 네. 7842번님께서 본인의 재판은 아니시고 증인 출석으로 여러 번 출석을 했는데 네. 뭐 일당 겸 차비를 받으셨는데 네네. 혹시 이것이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패소인이 와서 뭐 행패를 부린다거나 네. 전화를 해서 협박을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은 없을까를 좀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하는 거는 뭐 당연히 합법적으로 본인이 하는 거 본인 기억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패소한 사람이 와서 행패를 부리거나 전화해서 협박을 한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기분 나쁘면 증언을 떠나서 와서 뭐 행패 부리고 협박하고 폭행할 수 있잖아요. 그냥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증인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그 증언 내용 때문에 보복적으로 이렇게 와서 뭐 폭행을 한다든지 하면요. 가중처벌됩니다. 일반 폭행이나 뭐 이런 거보다 가중처벌이 돼요. 보복 범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보통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왜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아무한테나 가서 폭행하지 않듯이 뭐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뭐 세상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와서 어떤 행위를 부리거나 이렇게 하면 경찰에 신고하셔야죠. 그렇죠. 바로 신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재판에서 졌다 이렇게 생각해서 억울함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시면 바로 공권력의 힘을 빌리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희 앞서 3부에서 내가 변호사 선임을 했고 재판이 진행될 때 무조건 재판장에 가야 되냐 이 질문에 대해서 민사는 일단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한 곳은 가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형사 사건일 때는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죠. 일단 형사소송에서 당사자라고 하면 피고인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죠. 그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경우에는 당사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 참고인 내지는 증인이 되면 이제 또 증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때 형사소송에서 변호사는요 변호인입니다. 아까 앞에서 민사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 소송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변호인은 말 그대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항들을 가지고 변호를 해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형사 변호인은요. 아까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해서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형사사건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가 유죄인지 이거를 가리고 또 그에 맞는 처벌을 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특정 피고인의 지위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거나 할 수가 절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호인이 있더라도 변호인이 대신 재판에 출석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단지 함께 출석을 해서 조력,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법을 좀 안다라고 했을 때 형사사건은 어차피 내가 출석을 해야 되니까 뭐 변호사 선임료 이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내가 그냥 혼자 가서 재판에 참여하겠다 뭐 이래도 가능한 거예요? 가능은 합니다. 형사든 민사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는 게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런 분들도 많으세요? 있어요. 있는데 가끔 이제 저는 뭐 아주 뭐 가벼운 사안이고 형사 같은 경우에 또 본인의 혐의를 다 인정하고 이러면은 변호사 없이도 가능한데 이거는 중범죄고 구속이 될 수도 있는데 혼자 나와서 이렇게 조금 우왕좌왕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안타깝긴 해요. 아무래도 법에 대해서 뭐 전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과 일반인들은 그만한 차이가 있을 테니까요.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이게 판결에 따라서 구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뭐 벌금형이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피고인이나 그 주변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조금 적극적으로 재판에 대처를 해서 본인한테 좀 유리한 주장도 하고 뭐 무죄면 특히 더 그렇고 아니면 감형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인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좋죠. 뭐 재판 진행에 참여를 했는데 그 법률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 질문 자체를 이해를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도 좀 난감해해요. 왜냐하면 그 일일이 법률 용어를 설명을 해가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한 번씩 재판장이 이제 얘기를 하죠. 조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봐라.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또 사정이 많이 어려우면은 국선 변호인을 이렇게 붙여주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민사 사건의 경우는 법정 대리인이 재판에 참여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지만 형사 사건의 경우는 본인이 반드시 참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 이혼 사건의 경우는 이건 민사도 아니고 형사도 아니잖아요. 가사 사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좀 다른가요? 일단 그 가사 소송은요. 민사 소송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민사소송과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혼 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굳이 당사자가 꼭
출석할 필요는 뭐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재판까지 가면서 이혼을 할 것 같으면 얼굴을 마주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요, 판사의 판결이 아니라 그 중간에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조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법원이 합의를 주선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합의를 하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조정이 성립이 됐다 하면 조정 조서를 만듭니다. 그 조정 내용을 넣어서 네. 그 조정 조서는 판결문 효력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조정은 아무래도 당사자가 직접 나와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미리 당사자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당사자 나와라. 네. 그래서 급한 사정이 아니면요. 조정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출석하는 게 좋고 네. 또 이혼 사건의 경우에는 그 민사 사건이랑 좀 다르게 재판 절차 말고도 네. 부수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것들이요? 뭐 예를 들면 미성년 자녀가 있다. 네. 그러면 법원에서 실시하는 부모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재판장이 봤을 때 원고와 피고가 좀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 라고 판단되면 상담을 받도록 조치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그 쌍방 혼인 파탄이나 양육권, 친권 등에 관한 주장이 굉장히 대립될 때는 네. 가사조사관을 통해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재판장이 직접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안 네. 되니까 조사관을 대신 보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여러 네. 가지 뭐 사정이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조사는 변호사가 있다고 해도 대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반드시 속속들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래서 반드시 당사자가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통상 가사 사건은요 민사 사건보다는 당사자가 참여해야 하는 일이 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민사 사건은 당사자가 꼭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고 형사 사건은 변호사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그러니까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가사 사건의 경우는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 출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재판이 아니더라도 참여해야 되는 절차가 있을 수 있다. 아우,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는 거죠. 정리를 너무 잘해 주시죠. 네. 일단 세 가지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아, 네. 그리고 꼭 재판 당사자가 아니라도 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재판 말고 난 실제 재판을 보고 싶다. 네네. 내 재판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 누가 그러냐면 학생들이 많이 물어봐요. 학생들. 네네. 네. 재판은요.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이 원칙입니다. 네, 다 공개하도록 돼 있어요. 네. 뭐 일부 예외적으로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래서 법원에 가시면요. 법정이 쭉 모여 있는 뭐 층이나 어떤 구간이 있어요. 네. 거기 가셔가지고 불이 켜지고 재판이 진행 중인 곳에 들어가셔서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아무 재판에나? 아, 됩니다. 아, 비공개가 그래요? 아니라는 그냥 네. 가셔서 조용히 방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재판인지 모르고 들어가서 보는 경우들도 있겠네요? 있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앉아 계시면 네. 오래 앉아 계시기 좀 힘들 거예요. 재판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게 무슨 말이지? 무슨 내용이지? 네. 하다가 나오실 수 있는 경우가 많을 네. 거예요. 하지만 실제 재판을 꼭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됩니다. 가셔서 네네. 보실 수 있다는 네. 거. 네. 자, 그러면 재판 출석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예. 다음은 어떤 얘기 한번 해볼까요? 다음은요. 사건 번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건 번호. 네네. 그냥 그 각 사건에 붙여지는 뭐 고유 번호 이런 것들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 영화나 TV에서 재판하는 장면들 나오잖아요. 네. 보면은 시작이 재판장이 사건 번호를 불러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사건의 맞아요, 관계자, 맞아요. 네네네네. 뭐 당사자든 변호사든 앞으로 나가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죠. 네. 그 사건 번호가 바로 그 사건의 고유 번호입니다. 네네. 이게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숫자도 있고 글자도 있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사건 번호가 어떤 식으로 붙여지냐면 뭐 2020 가단 1331호 아니면 2010 고단 248호 뭐 이런 식으로 붙는데 네. 서로 다른 사건인데 같은 사건 번호가 중복해서 붙여지면 안 되겠죠. 그건 안 되겠죠. 네네. 근데 이게 번호를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건 아닐 거잖아요. 절대 아니죠. 네. 그래서 사건 번호를 붙이는 데도 규칙이 있습니다. 네. 일단 사건 번호 맨 앞에 오는 숫자는요. 제가 아까 뭐 2020, 2010 이렇게 요거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뭘까요? 몇 년도? 몇 년도에 뭐 어떤 연도? 그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연도를 얘기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2020 가단 1331호의 경우에는 2020년에 접수된 사건인 거죠. 네. 네네. 그러면 일단 맨 앞에 숫자를 보면은 이게 언제 법원에서 시작됐는지는 바로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글자가 와요? 네네. 아까 제가 2020 가단, 네. 가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글자는요 사건의 뭐 특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호를 보면요. 이 사건이 민사인지 형사인지 또 1심 사건인지 항소심 사건인지 대법원 사건인지 뭐 이런 것들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쉽게 알 수가 없겠네요. 없지만 이제 네.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알죠. 그래서 앞에서 2020 가단 1331호 사건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서 가단이라고 했잖아요. 이 가단이라는 거는 민사 사건의 1심이고 단독 재판부. 네. 단이 붙었잖아요. 단독 재판부. 그러니까 단독 재판부는 재판장 1인으로 구성된 재판부에서 맡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고요. 네. 가합이라는 것도 있어요. 가합. 이게 뭘까요? 가합? 제가 앞에서 가단은 단독 재판부. 네. 가합은- 요거는 그 저희가 왜 한 번씩 듣는 합의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가 붙었죠. 네. 이것도 민사 사건이라는 민사. 뜻인데 합의부 사건인 거예요. 네. 네네. 그리고 이 신문 기사에서 큰 사건으로 보도하는 판결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대법원 판결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기 때문일 텐데 네. 대법원 사건 번호는요. 보통 민사는 다가 들어가고요. 형사는 도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9 도 7948 이렇게 하면 대법원에 2009년에 접수된 형사 사건이구나. 네. 이렇게 아시면 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 번호 있죠. 네. 2009 도 7948 네. 이 번호로 검색하시면 유명한 사람에 대한 대법원 형사 판결이 뜹니다. 아, 진짜요? 네. 궁금하신 누구예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2009 도 7948 오. 직접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또 바로 검색 들어가시겠는데요. 네. 오, 그렇구나. 누군지 저도 방송 끝나고 한번 검색해 봐야겠어요. 제일 먼저 올려주시는 분께 제가 참 개인적으로 선물도 드리고 싶긴 한데. 네. 여러분들 또 아마 검색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근데 앞서 단독재판부, 합의부 이런 얘기 했는데 네네. 저는 평소에 이게 좀 궁금했었어요. 이게 뭐가 다른 것인지 네. 아무래도 뭔가 좀 사안이 더 무거우면 네. 단독이 아니라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겠거니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법원에는요, 굉장히 많은 재판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사부, 민사사건만 하는 민사부, 또 형사사건 하는 형사부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또 민사부는 민사합의부, 민사단독재판부, 형사부는 형사합의부, 또 형사 단독 이렇게 나뉩니다.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재판하는 판사가 3 이상이면 합의부가 되고 1명이면 단독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민사 사건의 경우에는 청구하는 금액, 그러니까 내가 뭐 얼마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 그 소가에 따라서 합의부냐 단독이냐가 나뉘어요. 네. 그 기준 금액이 2억 원입니다. 네. 예전에는 1억이었는데요. 네. 법이 바뀌면서 2억 원을 기준으로 2억 이하면 단독 판사가 하고 2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제 합의부에서 그 사건을 맡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요.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그러니까 중범죄인 경우에는 형사 합의부에서 맡도록 하고 있고 네. 그 외의 사건은 단독 판사가 재판을 하고요.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항소심 있죠. 네. 그러니까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항소를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은 무조건 다 합의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 네. 자, 이 정도로 정리가 되니까 네. 조금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냥 막연하게 들을 때는 그런 건가? 이런 건가? 뭐 깊게 생각을 잘 해보지도 않았지만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주시니까 법이 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네. 만약에 A가 B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하기 위해서 소장을 법원에 내게 되잖아요. 그렇죠. 법원이 많은데 네. 이건 어디에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물론 변호사한테 맡기면 변호사 알아서 합니다만 네. 이제 본인이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은 이걸 어디에 내야 되지?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제2조에는요. 자, 소는 피고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이 보통 재판적은 주소지 기준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네. 관할하는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을 예로 들면요. 예를 들면 상대방 주소가 동래구다. 네. 그러면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번원이 됩니다. 음. 그리고 그 주소가 해운대구다. 동부지원이 되고요. 네. 또 사상구에 살면 서부지원이 되고 이렇게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들이 다 있어요. 네. 이렇게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내면 되시고요. 그런데 반드시 그 법원만 되느냐?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네. 자, 네. A가 B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네. 어디서 갚기로 정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채권자 주소지,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와서 갚도록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무 이행지, 그러니까 채권자의 주소지를 네. 관할하는 법안을 하셔도 되고 통상은 이제 채권자가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돈 받을 사람은 서울에 있는데 돈을 줄 사람은 부산에 이게 있다. 또 멀리 있으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디다 재판을 제기를 많이 하겠습니까? 자기가 사는 서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울 뭐 중앙지법에 소를 제기를 했다. 네. 그럼 부산에 사는 채무자는 서울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들 그냥 평소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이지만 알고 계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률 정보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민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KNN입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노래 한 곡 남겨드리고 물러갈게요. 자우림의 1994년 어느 늦은 밤, 이 노래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강영훈, 구성의 장유진, 진행의 저는 똑띠 김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일도 4시에 무조건 오케이.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이런 마음을 종이 위에 글로 쓴 걸 용서해 한참 그대에게 겁이 날 만큼 미쳤었지. 그런 내 모습 이제는 후회할지 몰라. 하지만 그때야 다른 건 다 잊어도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대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사랑하는지를